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 두 개를 섞었을 때 깁스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했었어요. 오늘은 용액을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우레 법칙이라는 것도 공부했죠. 그래서 솔벤트 A도 라우레 법칙을 따르고 솔루트 B도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라우레 법칙이라는 거는 걔네들이 발휘하는 베이퍼 프레셔가 그냥 몰 프랙션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거였었어요. 자, A하고 B를 섞었을 때 이상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섞기 전과 후에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이상용액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따라서 섞기 전의 케미칼 포텐셜과 섞은 후에 케미칼 포텐셜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몰수를 곱해준 게 깁스 에너지겠죠. 그래서 섞기 전을 보면, 섞기 전에는 순수한 A와 순수한 B가 따로따로 있는 거지. 따라서 그 깁스 에너지는 섞기 전에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에다가 몰수 곱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깁스 에너지예요. 그렇죠?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 순수한 B의 케미칼 포텐셜, 거기다 각각 몰수를 곱해준 거야. 순수할 때는 케미칼 포텐셜이 몰당 깁스 에너지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식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섞었다고 합시다. 섞은 다음에 이상용액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여전히 항은 두 개지. A에 대한 케미칼 포텐셜과 B에 대한 케미칼 포텐셜 텀이 있는데, 이때 A는 이제 A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순수한 놈이 아니니까 여기 별을 없앴어. 여기도 별이 없죠. 식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식이 이거지 바로. A가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면 용액 속에 있는 A의 케미칼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B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B로 바꾸면 돼. 여기도 B로 바꾸고. 그렇죠? 이 식의 의미가 뭐였어요? 순수한 상태로 있는 A에 비해서 얘의 케미칼 포텐셜이 높아진다는 거야? 낮아진다는 거야? 낮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몰 프랙션이니까 0부터 1 사이의 값이에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건. 그렇지? 따라서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A 혼자 있을 때보다 섞이면 낮아진다라는 거야. 요 식을 이제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러면 델타 G가 나오겠지. 그래서 빼보면 요거 다 지워지지. 다 지워지고 남는 게 이제 요 텀하고 요 텀이 남죠. 그렇죠? 어디 갔어? 요 텀하고 요 텀이 남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B의 몰수, A의 몰수는 우리가 이렇게 몰 프랙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 N은 전체 몰수고 A, B 합친 전체 몰수. 자, 그리고 이제 공통인수 뭐 NRT 빼내고 남은 식이 이렇게 돼. 이 식 다시 적어놓고 봅시다. 이게 결론이야.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를 섞어서 소위 말해서 이상용액을 만들었더니, 그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바로 지난 시간에 본 거 아니야? 이상기체 두 개 섞었을 때 나온 식.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아. 이 델타 G 값은 양의 값이에요? 음의 값이에요? 음의 값이야. 왜냐하면 몰 프랙션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의 값이에요. 자, 이상기체를 섞어서 이상기체의 믹스처를 만들 때의 델타 G 값이나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섞어서 이상용액을 만들 때의 델타 G 값이나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봅시다.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고 싶으면 델타 G를 온도 갖고 나누면 돼.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델타 S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델타 S가. 그래서 이거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식이 이거잖아. 당연히 이게 똑같았으니까 얘도 이상기체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 결론의 뜻은 뭐예요? 섞는 동안 엔트로피 증가한다라는 거야. 이게 왜 증가해? A하고 B가 섞이면서 랜더마이즈 되니까, 마구잡이로 막 섞이니까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엔탈피는 어떻게 돼요? 델타 G 더하기 T 델타 S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T를 곱한 다음에 이거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0이지.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없어요.
이상 용액이 만들어질 때 출입하는 hit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출입하는 hit이 없었어.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 변화량은 Q하고 똑같은 거니까 Q가 0이니까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도 0이죠. 그렇지? 모든 게 다 똑같아. 이상기체하고 지금. 볼륨도 계산해 볼까요? 한번? 볼륨 변화. 두 개를 섞었어. A하고 B를 섞은 다음에 볼륨 변화가 어떻다? 볼륨 변화도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코에피션트 릴레이션 중에 이런 게 있지. 깁스 에너지는 압력을 증가하면 커진다. 볼륨을 기울기로 가지고. 그렇지. 따라서 델타 G를 P로 미분하면 델타 V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압력이 일정할 때, 아니 온도가 일정할 때, 그렇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갖고 미분하면 여기 0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델타 V도 0이에요. 볼륨 변화도 없고 엔탈피 변화도 없고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 변화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건 뭐가 있어? 시스템의 엔트로피만 증가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상 용액을 만드는 이 과정은 이상 기체 두 개를 섞는 거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두 개의 순수한 리퀴드 A하고 B를 섞어서 이상 용액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일어나느냐? 왜 이상 용액이 만들어지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그래요.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는 두 개가 섞이면서 랜더마이즈 되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이상 기체는 인터랙션이 없죠. 그래서 이상 기체 A가 따로 있고 B가 따로 있을 때도 인터랙션 없었고 두 개를 섞고 나서도 인터랙션이 없어요. A끼리도 인터랙션 없고 B끼리도 인터랙션 없고 A하고 B 사이에도 인터랙션이 없고 그런데 리퀴드는 다르잖아. 리퀴드 A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 인터랙션이 있죠. 리퀴드 B 이것도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를 섞고 나면 인터랙션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 AA 인터랙션, BB 인터랙션, AB 인터랙션. 세 가지 인터랙션이 다 있는데 왜 이상기체하고 똑같은 결론이 얻어지느냐? 라는 거야. 똑같은 결론이 얻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 인터랙션이 다 똑같을 때. 그죠? 요 인터랙션에 의한 엔탈피, 요 인터랙션에 의한 엔탈피, 요 인터랙션에 의한 엔탈피가 다 똑같아. 네. 그러면 섞기 전이나 후나 엔탈피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엔탈피 변화가 없으면 델타 H가 0일 거고 그러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도 0일 거고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하나만 남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이상기체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상 용액을 이제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상 용액이 뭐니? 라고 대답하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맞는 말이야. 이상 기체가 뭐니? 그러면 PV는 NRT를 만족하는 기체요. 맞는 말이지. 하지만 바보 같은 답이죠. 이게 뭘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잖아. 이상 기체가 뭐니? 그러면 인터랙션이 없는 기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상 용액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 용액 안에 존재하는 AA, BB, AB 인터랙션이 다 똑같은 그런 용액이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그림으로 봅시다. 이상 기체에 대해서도 이 그림을 봤었죠. 이상 용액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거 갖고 그린 거예요. 이거 갖고 A의 몰 프랙션에 대해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여기가 0이고 밑에가 다 음수잖아. 따라서 어떤 비율로 섞어도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용액은 뭐 1대 9로 섞든 9대 1로 섞든 아니면 5대 5로 섞든 다 완전히 섞인다라는 말이에요. 엔트로피 갖고 그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 갖고 그리면 어느 비율로 섞어도 다 양의 값이야. 그리고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토탈 엔트로피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따라서 이 그림 역시
토탈 엔트로피가 어느 비율로 섞어도 다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A하고 B를 섞었더니 이상용액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쉽지? 델타 H가 0인 이유는 AA, BB, AB 인터랙션이 다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기체 열심히 배운 다음에 실제 기체는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 똑같아요. 이제 가장 쉬운 이상용액을 설명을 했고 실제 용액은 이상용액과 달라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 왜 다르겠어? 실제 용액은 AA, BB, AB 인터랙션이 다 달라요. 따라서 델타 H도 분명히 0이 아닐 거야. 응? 델타 H가 0이 아니면 서라운딩에 출입한 히트이 있다는 거고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도 0이 아닐 거예요. 따라서 델타 G 값도 아까 우리가 계산한 그 값하고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액은 달라. 다른데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상용액이라는 거는 인터랙션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한 거죠. 다만 존재하는 인터랙션이 세 가지 타입의 인터랙션이 다 똑같다는 거였었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섞이는 랜더마이즈가 일어난다는 거였었죠. 그런데 실제 용액에서는 인터랙션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A, BB, AB 인터랙션이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솔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베이션이 일어나면서 클러스터링 몰레큘들이 이렇게 조금 규칙성을 가지고 배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가 섞일 때 단순히 그냥 랜더마이즈 되는 거하고 클러스터링이 일어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엔트로피,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할까? 클러스터링이 없이 랜더마이즈 되는 놈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하겠죠. 클러스터링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랜더마이즈 되면서 엔트로피가 이만큼 증가해야 될 게 클러스터링 때문에 오더드 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질서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좀 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만큼 증가해야 될 게. 그렇죠. 따라서 몰리큘들 간에 클러스터링이 일어나게 되면 이상용액과는 다른 또 다른 엔트로피 효과가 엔트로피의 기여, 클러스터링에 의한 또 다른 엔트로피의 기여가 나타나게 되겠지. 솔베이션이 일어나면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효과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랜더마이즈 되는 거,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AA, BB, AB 인터랙션이 다 똑같냐.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돼. 실제 용액에서는. 그런데 이걸 다 고려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잖아.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 복잡한 거 하나 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뺍시다. 클러스터링 없는 용액을 사람들이 뒤에 가서 정의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일어나게 되면 델타 S가 심하게 일어나면 음의 값이 될 수 있겠지. 랜더마이즈 되는 것보다 클러스터링에 의해서 오더드 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더 심하게 일어난다면 델타 S가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델타 S가 마이너스고 만약에 델타 H가 양의 값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델타 G는 양의 값이 되겠지.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이게 음의 값이면 두 텀이 다 양의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양의 값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A하고 B를 열심히 섞어봐야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물하고 이사 섞은 다음에 막 흔들면 뭐 섞이는 것처럼 되다가 가만히 놔두면 다시 충분히 되지. 그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거는 음의 값, 이거는 음의 값인데 뭐 요거가 작은 음의 값이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완전히 층분리가 일어난다. 따라서 A하고 B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섞은 비율, 뭐 1대 9로 섞었냐, 뭐 1대 1로 섞었냐, 뭐 이런 그 비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섞이지만 많이 섞으면 안 섞이는 이런 경우도 벌어질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섞이는 partially miscible 조성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돼? 델타 G로.
A하고 B를 1대 9로 섞었더니 델타 G가 음의 값이야. 그런데 5대 5로 섞었더니 델타 G가 양의 값이야. 그럼 어떻게 돼? 5대 5로 섞으면 충분리가 되는 거고 1대 9로 섞으면 섞이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 슬라이드에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클러스터링, 랜더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인터랙션.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니까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제 단순화시키는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를 도입할 거예요. excess function이라 그래서 어떤 thermodynamic function에다가 이 위첨자 2를 쓰면 excess function인데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이상과 실제 내가 관찰한 현실의 차이. 우리 마음속에 이상형은 다 있지만 실제 내 옆에 여자친구는 이상적이지. 그죠? 이상형이죠. 우리 와이프도 이상형이에요. 네. 자, 이상과 현실의 차이값. 네, 요거를 excess function이라고 부르고 엔트로피에다 이걸 적용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상 용액이라면 이 값이지. 그죠? 이상 용액이라면 요 값인데 실제 관찰한 값이 이거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excess 엔트로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cess 볼륨. excess 볼륨도 마찬가지야. 실제와 이상 용액이라면 이상 용액일 때 볼륨 변화량이 얼마라고 했어 아까? 0이라고 했죠. 따라서 excess 볼륨은 요거 빼기 0이니까 그냥 이거야. 그죠? 관찰한 볼륨 변화량 그 자체가 바로 excess 볼륨이죠. excess 엔탈피도 마찬가지예요. 이상 용액은 섞었을 때 엔탈피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실제 관찰된 엔탈피 변화량 이 값이 이것 빼기 0이니까 이 값 자체가 바로 excess 엔탈피예요. 그렇지? 그래서 엔트로피와 볼륨과 엔탈피를 보면 excess 펑션 값이 얘네들은 그냥 델타 X 믹싱이고 얘는 그 차이로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excess 펑션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 excess 값,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값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excess 값이 0이면 excess 펑션 값이 0이면 이상 용액이라는 얘기죠. excess 값이 0이 아니면 이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무시한 거, 그거를 이제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부를 건데 이 레귤러 솔루션은 뭐를 그럼 무시했냐 하면 이게 정의예요. excess 엔탈피는 0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excess 엔트로피는 0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레귤러 솔루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excess 엔트로피가 0이다. 이거 먼저 봅시다. 이건 뭐냐 하면 이상 용액이 만들어질 때 엔트로피,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나 이 용액을 만들 때 엔트로피 변화량이나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뭐가 없어야 돼? 랜더마이즈는 있지만 어디셔널 엔트로피 이펙트, 클러스터링에 의한 어디셔널 엔트로피 이펙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델타 G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이펙트는 델타 H, 엔탈피 이펙트와 엔트로피 이펙트인데 이 엔탈피 이펙트는 뭐 때문에 나타났어요? 인터랙션 때문에. AA, BB, AB 인터랙션 때문에. 이 엔트로피 이펙트는 뭐 때문에 나타났어? 원인이 두 가지가 있지. 랜더마이제이션 되는 거하고 섞이면서 또 하나는 클러스터링.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이펙트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랜더마이즈는 되지만 클러스터링은 없다. 이거는 뭐야? excess 엔탈피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상 용액과는 다르다는 거지. 그죠? 이상 용액에서는 이 값이 0인데 정규 용액, 레귤러 솔루션을 만들 때는 excess 엔탈피 값이 0이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상 용액은 AA, BB, AB 인터랙션이 다 같지만 레귤러 솔루션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AA 인터랙션 강하고 BB 인터랙션 강하지만 섞고 나서 생기는 AB 인터랙션은 약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AA 약하고 BB 약한데 AB 인터랙션은 강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 델타 H 믹싱 값이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엔탈피 변화량이 생길 거예요. 델타 H 믹싱이 0이 아니면 XS 엔탈피가 0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그렇지? 자, 이러한 용액이 요게 레귤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레귤러 솔루션에서는 랜더마이제이션은 인정하지만 클러스터링은 없다라는 거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터랙션의 차이,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 레귤러 솔루션의 이제 예인데, 요거는 엔도서믹 믹싱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게 뭐지? 벤젠하고 사이클로헥산을 섞으면 XS 엔탈피 값이 이렇게 돼요. 플러스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 섞으면 힛이 서라운딩에서 용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서늘해지겠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 XS 볼륨도 보면 이거는 뭐지? 테트라 클로로 에텐, 에스인하고 사이클로펜테인하고 섞었더니 이 영역에서 조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섞고 나면 볼륨이 줄어들어 오히려. 그런데 이 영역은 볼륨이 늘어나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조성에 따라서 컨트랙션 또는 익스펜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정규 용액을 레귤러 솔루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XS 엔탈피가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델타 H 믹싱 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거니까 델타 H 믹싱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그게 얼마냐라는 거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를 유도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NRT하고 몰 프랙션, 이거 많이 보던 애들인데 새로운 게 하나 나왔죠. 베타. 이 베타가 새로 튀어나온 파라메타예요. 이 베타 값이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AB 인터랙션하고 AA, BB 인터랙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값이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0이냐, 이게 중요해요. 베타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델타 H 믹싱이 0이야. XS 엔탈피가 0이에요. 따라서 인터랙션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베타 값이 음의 값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음의 값이 되니까 섞으면 이게 발열 과정이라는 거죠. 섞으면 정규 용액이 만들어질 때 발열이 된다라는 말이야. 왜 발열이 되겠어? AA, BB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섞어놨더니 발열이 된다는 거는 섞은 다음에 더 강한 인터랙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가 힛으로 방출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베타 값이 음의 값이라는 거는 AA, BB보다 A하고 B 사이의 인터랙션이 더 강하다, 더 선호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베타 값이 양의 값이다라는 거는 이제 흡열 과정이라는 말인데, 정규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흡열이라는 말인데, 이 흡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AA 인터랙션, BB 인터랙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B 사이에 인터랙션이 생기면 그건 오히려 손해보는 거라는 거야. 더 불안정해져. 따라서 힛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상황을 의미해요. AB 인터랙션이 더 약하다. AA나 BB 인터랙션보다. 그래서 베타 값이 0이면 XS 엔탈피가 변화가 없는 거고, 베타 값이 양이면 어때요? 이렇게 양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튀어 올라가요. 베타 값이 음이 될수록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델타 G 값에 영향을 주는 건 엔탈피 이펙트하고 엔트로피 이펙트 두 개가 있는데, 이 엔탈피 이펙트를 결정하는 건 인터랙션이고, 그 인터랙션이 AB 사이의 인터랙션이 더 선호되느냐, 덜 선호되느냐, AA, BB 인터랙션에 비해서 그거에 따라서 베타 값이 음의 값이 되기도 하고 양의 값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양의 값이지 지금. XS 엔탈피가 양의 값이야. 따라서 베타가 양의 값이라는 얘기니까 벤젠은 벤젠끼리 뭐였지 이게? 아까 벤젠하고 사이클로헥세인이었었지. 사이클로헥세인은 사이클로헥세인끼리, 벤젠은 벤젠끼리 있을 때 인터랙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섞고 나면은 지들끼리 인터랙션도 하지만 벤진과
사이클로헥세인 사이의 인터랙션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인터랙션이 약해. 그러니까 불안정해져야 되는 거잖아. 불안정해지려면 힛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힛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레귤러 솔루션을 이제 깁스 에너지로 표현해 봅시다. 레귤러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깁스 에너지 오브 믹싱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익세스 깁스 에너지 값은 레귤러 솔루션인 경우에 익세스 엔탈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깁스 에너지 정의식이죠. G는 H-TS. 여기에다가 익세스 딱지만 붙인 거야 지금. 그러면 정규 용액에서 익세스 엔트로피가 0이기 때문에 이 텀은 없어지잖아. 따라서 익세스 깁스 에너지하고 익세스 엔탈피는 완전히 같은 얘기야. 앞에 그림에서 보여준 이 그림, 이거 익세스 엔탈피로 그렸죠. 이 그림은 익세스 깁스 에너지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애들은 어떻다는 얘기야?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양의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양의 값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상 용액보다 깁스 에너지가 덜 마이너스 값이다 이거지. 이상 용액이라면 뭐 얼마만한 크기의 마이너스 값이 될 텐데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양의 값이기 때문에 덜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야. 그게 심해서 덜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작은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오히려 양의 값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안 섞이는 거죠. 근데 앞에서 봤던 이 벤젠하고 사이클로헥센은 잘 섞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델타 G 믹싱 값은 음의 값일 텐데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양의 값인 걸로 봐서 이상 용액보다는 좀 작은 음의 값. 델타 G 믹싱 값이 이상 용액일 때 이 값이라면 얘네들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음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아마도. 자, 어찌됐건 깁스 에너지 믹싱 값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익세스 깁스 에너지는 정의에 따라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이상적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얘가 바로 익세스 엔탈피하고 같은 거고 익세스 엔탈피는 델타 G 믹싱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얘하고 같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요걸로 표현해 놨었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지.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얘는 앞에서 우리가 표현해 놨지. 이걸로. 그 다음에 얘는 이상 용액이 만들어질 때 델타 G 값이니까 요거지요.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따라서 이 두 항의 합이에요. 커먼 팩터를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죠? 이상 용액이 만들어질 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식하고 이상 용액이 만들어질 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식하고 똑같아요. 뭐만 빼면? 요거만 빼면. 그지? 근데 요게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엔탈피 이펙트가 살아있거든. 그지? 엔탈피 변화량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텀이 남아있는 거죠. 엔탈피 변화량 값이 0이었다면 베타가 0이었을 테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여전히 살아있어? 엔트로피. 이거는 엔트로피 이펙트 때문에 나온 텀들이죠. 랜더마이즈 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살아남은 텀이고 요거는 뭐 때문에 살아남은 텀이야? AA, BB, AB 인터랙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엔탈피 이펙트 때문에 살아남은 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합으로 표현된 거지 델타 G가 지금. 그렇죠? 여기에 빠져 있는 건 클러스터링. 그지? 그건 우리가 무시했어요. 그걸 무시한 게 바로 레귤러 솔루션이고. 자, 그래서 요식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아까 이거 없는 거 이상 용액에 대해서는 델타 G 그림을 그렸었지.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이 베타 값이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까? 베타 값이 마이너스라면 이상 용액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 밑으로 더 쳐져요. 이상 용액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베타 값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수록 더 마이너스로 밑으로 쳐지겠지. 예, 더 밑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안 그린 거고 베타 값이 이제 양의 값이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타 값이 양의 값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 AB 인터랙션이 더 약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더 약해. 그런데 섞여야 되는 거야 지금. 뭐 불만이 있겠지.
베타 값이 양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뭘 의미해? AB 인터랙션이 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인터랙션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베타 값이 1부터 해서 1.5, 2에서 커지고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모양이 바뀌어. 2가 되니까 여기 좀 넓적한 데가 생기고 2.5가 되니까 위로 뿔룩 튀어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여전히 음의 값이긴 해. 근데 3이 되니까 어때요? 여기는 음의 값이고 여기는 양의 값이지 지금. 그렇죠? 따라서 베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섞으면 그리고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정규 용액이라고 한다면 그때 걔네들이 믹싱되는 양상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말을 하면 이 50% 50로 섞읍시다. A 50몰, B 50몰을 내가 섞어. 근데 베타 값이 1이라면 잘 섞인다라는 거지. 1.5도 잘 섞여요. 그지? 이거 다 음의 값이니까. 2가 돼도 섞여. 2가 돼도 섞여. 근데 2.5가 되면 어때요? 여기지 지금. 2.5가 되면 이 값 자체는 마이너스니까 섞이긴 섞여야 돼 지금. 섞이긴 섞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A 50%, B 50% 섞여 있는 하나의 페이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이거와 이거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지게 돼요. 왜?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둘로 나눠서 있으면 여기에 하나의 페이지로 있는 것보다 이거와 이거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있으면 어때? 델타 G 값이 더 낮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페이지 하나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예요? 요거부터 할까?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야? A가 많이 있고 B는 거의 없는 페이지요.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예요? 여기가 100% A고 여기가 100% B잖아 지금. 따라서 여기는 대충 보니까 A가 한 10% 있고 B가 한 90%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A 리치 페이지, 여기는 B 리치 페이지죠. 결국은 베타 값이 2.5인 경우에는 두 개 섞어놓고 1대1로 섞어놓고 막 흔들면 A 리치 페이지 하나하고 B 리치 페이지로 층분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타 값이 3이면 어떻게 될까? 베타 값이 3이면 당연히 여기 안 있지. 이거는 양의 값이야 심지어. 일로 가죠 일로. 얘네들도 섞이긴 섞여. 어떻게 섞여? 더 A 리치 페이지한 거하고 더 B 리치한 페이지 두 가지로 층분리가 되면서 섞인다라는 말이에요. 섞일 수 있는 방법은 층분리가 돼야만 섞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페이지를 섞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걸 의미해요.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면은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공부할 건데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때 다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아이고.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갑시다. 두 번째 토픽은 총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이미 배웠어. 또는 화학 2에서 배웠을 거예요. 총괄성이라는 게 용액에서 솔벤트 A와 솔루트 B가 이제 공존하는 용액에서 들어가 있는 솔루트의 개수, 몰수에만 의존하는 성질. 들어가 있는 솔루트의 종류가 뭐냐? 그 분자가 뭐냐? 그 종류에 상관없이 넣어준 몰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을 총괄성이라고 부르죠. 그 총괄성의 대표적인 것들이 증기압이 내려가는 거, 순수한 솔벤트보다 솔루션이 되면 그 솔벤트의 증기압이 내려가요. 이 현상. 그 다음에 순수한 솔벤트에 끓는 점보다 솔루션에 있는 그 솔벤트 A에 끓는 점은 올라가게 돼. 어는 점 내림. 순수한 솔벤트의 어는 점보다 솔루션 안에 있는 솔벤트의 어는 점은 내려가게 돼. 그 다음에 오스모틱 프레셔, 이 삼투압이라는 거지. 이 삼투압도 총괄성이죠. 이 네 가지가 총괄성인데 이거를 연력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다 같은 맥락의 설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총괄성의 의미는 종류에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솔루트의 개수에, 몰수에 솔벤트의 특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벤트 A의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이 들어와 있는 솔루트의 종류에는 상관없고 개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총괄성이죠. 총괄성이라고 부르는 이 콜리거티브라는 말은 뭐 어떤 그 컬렉션, 개수에만 의존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가 총괄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가정을 할 거예요. 연력학적으로 이거를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두 개 할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은 들어가 있는 솔루트는 증기압이 거의 없다. 휘발성이 없다. 따라서 가스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솔벤트 B는 가스 페이지에는 없어요. 내가 솔루트를 집어넣으면 얘는 증기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볼레타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페이지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이 솔루션을 내가 뭐 온도를 낮추거나 하면 이제 얼 텐데 그럴 때도 솔루트 B는 솔리드 솔루션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고체 상태에서 B가 A 안으로 끼어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B는 액체 상태에만 존재하고 고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B는 액체 상태 용액에만 존재하고 고체가 만들어질 때, 고체가 석출될 때 이 석출되는 A라는 고체 안에 B가 낑겨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 가정. 이 두 가지 가정 하에서 이 모든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이 총괄성은 용액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묽은 용액에서 이 총괄성 식이 이제 우리가 유도할 식이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묽은 용액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묽은 용액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솔벤트 A의 몰수는 무지하게 많은데 솔루트 B의 몰수는 굉장히 작은 거죠. 따라서 B의 몰 프랙션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자, 그리고 이왕 묽은 용액인데 그것도 이상적인 묽은 용액이라고 합시다.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지? 솔벤트는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고 솔루트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이런 용액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소한 솔벤트는 이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솔벤트는 라우레 법칙을 쫓아간다. 그러면 솔벤트 A가 라우레 법칙을 쫓아간다면 솔벤트 A의 몰 프랙션은 순수할 때의 증기압분의 K의 파샬 베이퍼 프레셔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A의 베이퍼 프레셔가 용액에서 발휘되는 베이퍼 프레셔가 순수할 때 증기압에 비해서 좀 작긴 하지만 이 몰 프랙션에 의해서 비례한다는 게 라우레 법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이 케미컬 포텐셜 식에다 대입해서 얻은 게 이 식이었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고. 용액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은 순수한 A가 따로 있을 때 케미컬 포텐셜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작아져요. 자, 그런데 이 작아지는 정도가 이게 왜 그래? 이게 몰 프랙션이 이게 0부터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0부터 1 사이의 값이기. 그 A 혼자 순수한 A가 존재한다면 XA가 1이지. 그러면 이 텀이 0이 돼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XA가 1보다 작아질수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 B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B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값이 큰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따라서 섞이면 섞일수록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솔루트가 그러면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거고 순수한 A보다 솔벤트보다 용액에 존재하는 솔벤트가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요. 그러면 당장 이거로부터 우리가 총괄성의 기본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 여기에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온도에 따른 케미컬 포텐셜 그림을 그렸어요. 고체 이렇게 그려지고 액체 이렇게 그려지고 기체 이렇게 그려지죠. 왜냐하면 코이피션트 릴레이션에 의하면 이 기울기는 뭐가 결정해? 엔트로피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용액이 되면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어때요? 용액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지. 그죠? 낮아지게 돼요. 고체나 기체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가 없어. 왜? 고체나 기체는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가정하기를 솔루트가 없다 그랬잖아. 고체나 기체에는 솔루트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체나 기체에는 여전히 순수한 A, 순수한 고체 A와 순수한 기체 A가 존재하므로 섞여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안 변하지 케미컬 포텐셜이. 액체에서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줄어들었어. 따라서 이 만나는 점이 이제 두 개의 페이지가 이퀄리브리움인 곳인데 여기서 얘기합시다. 두 개의 페이지, 리퀴드 베이퍼 이퀄리브리움 여기, 그 다음에 솔리드 리퀴드 이퀄리브리움 여기, 그게 이렇게 쉬프트하죠. 얘는 1루, 얘는 1루. 그렇죠? 쉬프트가 일어나게 되니까 보일링 포인트 올라가고 얼음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이 현상이 바로 설명되죠.
그리고 어는 점 내림이 훨씬 더 심해요. 끓는 점 오름보다. 그건 왜 그래? 기울기 때문에. 여기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시프트 할 때 얘는 많이 시프트하고 얘는 조금 시프트한 거죠. 그렇지? 이 코이피션트 릴레이션에 의해서 기울기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기체는 엔트로피가 크니까 가파른 기울기를 갖고 있고 고체는 완만한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케미칼 포텐셜이 용액이 되면 낮아진다라는 걸 이거를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져요. 용액이 되면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용액이 되면 낮아지는데 이게 왜 낮아지느냐 이거. 케미칼 포텐셜이라는 거는 깁스 에너지죠.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아진다는 거는 엔탈피 효과 아니면 엔트로피 효과야. 엔탈피 효과 아니면 엔트로피 효과인데 이거는 엔탈피 효과는 아니에요. 용액이 됐을 때 깁스 에너지가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지는 이 현상은 엔탈피 효과는 아니다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이상 용액은 엔탈피 효과가 없는 거죠. 이상 용액은 인터랙션이 다 똑같으니까 엔탈피 효과가 없어요. 0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용액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깁스 에너지가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지잖아. 이상 용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탈피 효과가 아니면 무슨 효과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효과라는 거지 당연히. 이 효과가 아니면 이 효과예요. 이 효과 때문에 델타 G, 다른 말로 얘기하면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진 거야. 순수한 솔벤트로 존재할 때보다 용액에 존재하면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엔트로피 이펙트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류의 엔트로피 이펙트냐? 이게 순수한 A가 존재하는 거고 이게 A가 솔루트하고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솔루트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엔트로피가 크겠어요? 이게 더 엔트로피가 크겠지. 얘는 순수한 놈만 있는데 여기는 두 개가 랜덤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무질서한 상태가 돼 있겠지. 따라서 엔트로피가 이게 훨씬 커요. 이거보다. 엔트로피 값 자체가. 그런데 베이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야? 베이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액체에 있던 놈들이 기체로 가는 현상이지. 왜 가려 그래? 액체에만 있는 것보다 기체로 가서 있는 놈이 있는 게 훨씬 더 깁스에너지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가?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엔트로피가 낮아. 근데 얘는 엔트로피가 덜 낮아. 그러면 어느 게 더 기체로 가려고 하겠어? 여기에 있는 솔벤트하고 여기 있는 솔벤트하고 어느 게 더 기체로 가려고 하겠어요? 얘는 이미 엔트로피가 충분히 낮아. 얘는 이거보다 덜 낮아, 엔트로피가. 그러면 얘는 이미 만족하니까 기체로 별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약할 거고 얘는 열심히 어떻게든 기체로 가서 케미칼 포텐셜을 낮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기체로 얘네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이 이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 이펙트라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 게 엔트로피 이펙트다. 베이퍼 프레셔라는 거는 결국은 오버롤 엔트로피를 키우기 위해서 케미칼 포텐셜을 낮추기 위해서 오버롤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같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기화가 되는 건데 기화가 되면서 이제 베이퍼 프레셔가 높아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리퀴드의 엔트로피는 용액이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가스 페이지로 가려는 경향이 약화된다는 거고 가스 페이지로 가려는 경향이 약해지면 가스 페이지의 입자가 줄어들 테니까 베이퍼 프레셔는 낮아질 거고 베이퍼 프레셔가 낮아지면 어때? 끓는 점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끓는다는 게 뭐예요? 그 물질의 베이퍼 프레셔가 대기압하고 같을 때 끓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엔트로피 이펙트다라는 거야. 어는 현상, 어는 점 내림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솔벤트가 언다라고 하면 순수한 놈이 어는 것보다 솔루션에 있는 놈이 얼 때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언다라는 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솔루션은 엔트로피가 이미 높아. 순수한 솔벤트는 엔트로피가 낮아. 따라서 얼 때 얘는 엔트로피가 조금만 감소하면 되지만 얘는 왕창 감소해야 되죠. 용액은 엔트로피가 애초에 높았기 때문에 얼 때 많이 감소해야 돼. 그죠? 맞지? 많은 양의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되잖아. 그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엔트로피 감소가 클 수 있지. 그래서 프리징 포인트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프리징 포인트가 내려가는 이유도 다 이게 엔트로피 이펙트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괄성을 엔트로피 이펙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식을 이제 유도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먼저 보일링 포인트 오름, 그 끓는 점 오름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끓는 현상이니까 리퀴드하고 베이퍼 사이의 평형을 봐야 되겠죠. 여기 베이퍼 페이지에 A만 있고 솔루션 페이지에는 A하고 B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하기를 여기에는 B는 없다고 정의했으니까. 솔루트 B는 휘발성이 없다고 했어요. 평형에서는 이 두 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되죠. 기체 상태의 순수한 A의 케미컬 포텐셜과 순수하지 지금 액체 상태의 용액 속에 있는 A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돼. 그런데 라우레 법칙을 얘가 따른다면, 이 용액에 있는 A가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요 오른쪽하고 요 좌변이 같아야 되죠. 위의 식의 좌변과 아래 식의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lnxa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순수한 A가 기체에 있을 때 케미컬 포텐셜, 다른 말로 뭐예요? 순수한 A의 몰당 깁스 에너지. 이건 뭐야? 순수한 A의 몰당 깁스 에너지인데 액체, 이건 기체. 따라서 액체와 기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 차이니까 이게 뭐예요? 델타 G 베이퍼라이제이션이잖아. 그 다음에 요 식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좌변을 온도로 미분하고 우변도 온도로 미분할 건데 이거를, 근데 T분의 델타 G,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잖아.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T분의 델타 G는 여기 마이너스 T 제곱분의 델타 H죠. 그래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저걸 대입한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변수 분리를 합시다. 변수 분리를 하면 양변에다가 이제 dt를 곱해서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적분을 할 거야. lnxa에 대해서 적분하고 온도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자, 그런데 lnxa의 가장 작은 값은 0이지. 그게 언제예요? 이 값이 0이 될 때는 여기가 1일 때죠. 1. 여기가 1이면 순수한 A지. 순수한 A가 존재할 때 여기가 0이 돼. 그래서 0부터 순수한 A부터 어떤 용액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순수한 A의 이 온도라는 건 지금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리퀴드와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온도. 순수한 A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온도. 그게 끓는 점이죠. 그러니까 T스타부터 특정 조성에서의 그 평형 온도, 끓는 점, T 이렇게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좌변을 적분하면 그냥 lnx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xa는 1-xb죠. 1-xb고 우변 적분할 건데 우변은 요거를 그냥 인테그랄 바깥으로 뺍시다. 델타 h가 이 온도 구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바깥으로 빼고 나서 적분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xb는 묽은 용액이니까 xb, 몰 프랙션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1보다 무지하게 작아요. 따라서 로그 1 마이너스 아주 작은 값, 이거는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지. 그 작은 값 자체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니까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 똑같은 식인데 여기에서 지금 순수한 A가 있을 때보다 A에다가 솔루트 B를 집어넣으면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가지만. 그래서 T나
T스타나 그게 큰 차이는 없거든. 근데 이거를 통분할 건데, 통분하면 분모에 T 곱하기 T스타가 나오죠. 그때 이걸 그냥 T제곱이라고 쓰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통분하고 나면 T 빼기 T스타가 나오는데, 그거를 델타 T라고 하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여기 어프록시메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갔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식이 나오지. 끓는 점 오름 현상은 몰 프랙션에 비례한다. 뭐에? 솔루트의 몰 프랙션. 솔루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 오름이 심하다. 그때 요 비례상수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요거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나온 거죠. 요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왜 총괄성이라고 부르느냐? 이 K를 보세요. 이건 뭐예요? 솔벤트의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일어날 때 그때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이건 뭐예요? 순수한 솔벤트의 끓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끓는 점 오름 상수 얘는 솔벤트의 영향을 받아요. 솔벤트의 종류가 바뀌면 끓는 점 오름 상수가 바뀌어요. 솔루트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지? 오로지 요거밖에 없어요. 솔루트에 대해서는. 뭐만 있어? 솔루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몰 프랙션만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벤트의 끓는 점이 솔루트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개수에만 의존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총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말로 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개수만큼 솔루트를 B를 넣어주더라도 내가 10개 집어넣으면 온도가 올라갈 텐데 어떤 놈은 10개 집어넣으면 온도가 요만큼 오르는데 어떤 놈은 10개 집어넣을 때 더 많이 올라. 그거는 왜 그래?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죠. T스타 값이 크면 클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물론 델타 H도 영향을 줘요. 델타 H도 작으면 작을수록 K 값이 커지기 때문에 델타 T가 커질 건데 이 델타 H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배웠죠. T분의 델타 H가 솔벤트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충 이 값이라며. 그렇지? 그래서 여기 델타 H분의 T, 여기 제곱이지만 델타 H분의 T 그 값은 85분의 1이에요 대충.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의 영향보다는 T스타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여기가 몰 프랙션이 아니고 몰랄리티였을 거예요 아마. 몰랄리티 B 이렇게. 그래서 이 뭐 몰 프랙션과 몰랄리티는 서로 같은 얘기니까 비례하는 거니까 식을 몰랄리티로 바꾸면 여기에 이제 끓는 점 오름 상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 끓는 점 오름 상수가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substance, 그러니까 솔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뒤에서 얘기할 끓는 점 오름이고 언음점 내림 상수 이것도 역시 솔벤트의 종류에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언음점 내림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점이니까 이거는 뭐와 뭐의 이퀄리브리움을 봐야 돼요? 고체와 액체. 그렇죠? 고체, 액체 이퀄리브리움이고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솔벤트가 얼 때 이 솔벤트 사이에 솔루트 B는 낑겨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했으니까 고체 상태에는 A만 존재해요. 액체 상태에는 A, B가 다 존재하고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 두 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돼. 요 A와 요 A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요 액체 상태의 A의 용액에 있는 A의 케미컬 포텐셜이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상적인 다일루트 솔루션에서는 이걸 쫓을 테니까 그러면 요 우변과 또 좌변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 이거를 뭐 RT, LN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생략했어. 똑같은 게 얻어져요. 여기에서 K는 이렇게 되겠지. 아까는 여기가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델타 H 퓨전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K 값은 항상 양의 값이지. 왜? 델타 H 퓨전이 양의 값이잖아. T는 절대 온도로 표현된 그 뭐야? 어는 점 또는 끓는 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솔루트의 몰수만 영향을 준다. 어는 점 내림에. 그거고 빨리 내려갈 거냐 천천히 내려갈 거냐 온도가 그거는 이 K가 결정하는데 이 K 값을 결정하는 건 솔벤트의
델타 H 퓨전 또는 솔벤트, 순수한 솔벤트의 어는 점.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총괄성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랄리티로 표현하면 똑같이 이렇게 표현돼요. 바로 이 값을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보여줬던 거야. 솔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어는 점 내림 상수가 다르죠. 자, 여기까지 질문. 내가 좀 빨리 얘기하고 있지? 네, 이제부터 조금 이제 속도를 낮출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총괄성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솔루빌리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 솔루빌리티에 관해서 슬라이드가 지금 3장이 있는데 이건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강의할 땐 다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이건 총괄성 아니에요. 네, 왜 아니지? 설탕의 솔루빌리티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어떠한 솔루트 B의 솔벤트 A에서의 솔루빌리티 이거는 솔루트 B의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 그 때문에 이거 총괄성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똑같은 과정에 이퀄리브리움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을 이용해서 식을 유도하면 솔루빌리티에 관한 아주 라프한 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설명은 안 하고 보여주만 줄게. 솔루빌리티니까 지금 A에는 솔루션에는 A하고 B가 같이 있고 고체에는 석출된 솔루트 B가 있는 이런 이퀄리브리움을 따지는 거고 이럴 때 또 케미컬 포텐셜이 2개 같아야 되는데 라우레 법칙 적용해서 2개가 같다고 식을 넣은 다음에 lnxb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는 뭐고 해갖고 이게 유도 과정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생략 하고 어떤 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결과가 얻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략할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모시스, 삼투현상. 삼투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삼투현상에서 나타나는 삼투압, 이 삼투압의 크기가 총괄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스모시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 이 푸시라는 단어가 이 앞에 오스모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오스모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솔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솔벤트 A에 솔루트가 들어가 있는 솔루트 B가 들어가 있는 솔루션하고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얘네들이 같이 있게 되면 농도가 묽은 순수한 솔벤트 A니까 B의 농도는 여긴 제로죠. 여기에 있는 솔벤트가 일로 막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이동하려고 하는 이 현상 때문에 어떠한 압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왜 이 순수한 이 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솔벤트 A가 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왜 얘네들이 왜 가려고 하지? 왜? 케미컬 포텐셜 때문에 그래요. 용액에 들어가면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진다며. 근데 얘는 농도가 낮거나 아니면 순수한 A야. 그러면 농도가 더 진한 쪽이 있으면 솔벤트는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막이 반투막이에요.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 예를 들면 우리 세포에 있는 그 멤브레인, 세포막, 이게 반투막이래. 이 반투막이라는 건 뭐냐면 솔벤트는 투과될 수 있는데 솔루트는 투과할 수 없는 막. 그런 막이에요. 그러면 솔벤트가 이제 글로 가게 되지. 자, 여기에 이 그릇에 애초에 순수한 A를 집어넣었어요. 솔벤트 A를. 그리고 성화, 이 촛불처럼 생긴 거, 이거 뒤집어서 들면 성화 촛불처럼 생겼죠. 거기에다가 진한 용액, A하고 B로 되어 있는 진한 용액을 넣었어. 그리고 입구를 반투막으로 막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솔벤트 A가 이 반투막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용액의 수준이 처음에 뭐 여기였다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위로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다 올라가냐? 계속 올라가나?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액이 압력을 가하고 있죠. 이 바깥에 있는 용액에. 그지?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멈춰. 그래서 삼투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솔벤트가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여기에 있는 용액이 가하고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때문에 그 가려고 하는 얘네들이 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멈춰지게 되거든. 바로 그 경향이 멈춰져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물덩어리가 누르고 있던 그 압력, 그 크기가 바로 오스모틱 프레셔예요. 오스모틱 프레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오스모틱 프레셔 파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 오스모틱 프레셔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식으로. 자,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솔벤트가 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진했던 용액이 점점점 묽어지게 되겠지. 자,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하려고 그래. 카메라 잠깐 일로 와줄래요? 요번에 여기에 그릇이 있고 여기에 반투막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퓨어 A를 집어넣고 여기에 A하고 B 솔루션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해지는 압력, 여기 가해지는 압력이 다 대기압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높아지고 여기는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언제까지? 얘네들의 삼투압이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하고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는 대기압이 가해진다면 여기는 추가로 압력을 더 가하자 이거예요. 여기는 큰 압력을 가하고 여기는 작은 압력을 가하면 얼마만큼? 삼투압만큼 더 큰 압력을 내가 여기다 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솔벤트가 일로 가려는 경향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일로 와주세요. 자, 그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기 반투막이 있고 순수한 A가 있고 여기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압력 P를 가하고 여기는 P 플러스 3투압만큼 가했어요. 정확하게 3투압만큼 가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가? 왜냐하면 여기에 케미칼 포텐셜이나 여기에 케미칼 포텐셜이나 이게 똑같거든. 이게 왜 똑같아졌을까? 케미칼 포텐셜은 압력을 높이면 어때요? 코에피션트 릴레이션 중에 라운드 P분의 라운드 G는 압력, 온도가 일정할 때 뭐예요? 볼륨이죠? 따라서 케미칼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압력을 높이면 케미칼 포텐셜이 증가하죠? 증가해요. 자, 그런데 양쪽을 만약에 똑같은 압력을 내가 가하고 있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케미칼 포텐셜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 여기가 크죠? 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압력에서는 일로 가려는 경향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삼투압만큼 추가로 여기다 압력을 가하면 여기는 아까는 케미칼 포텐셜이 낮았지만 이제는 이 추가적인 압력 때문에 케미칼 포텐셜이 커진 거지. 그래서 양쪽의 케미칼 포텐셜이 지금 같아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쪽의 케미칼 포텐셜이 용액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케미칼 포텐셜이 같아졌어.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일로 갈 이유가 없죠. 양쪽이 어차피 케미칼 포텐셜이 같은데 얘네들이 왜 일로 가려고 그래?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합시다.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왼편의 케미칼 포텐셜과 우편의 케미칼 포텐셜이 같아요. 왼편의 케미칼 포텐셜은 뭐냐면 순수한 A가 있을 때 압력 P에서의 케미칼 포텐셜. 맞죠? 그러면 오른쪽은 A가
용액 안에 있을 때 압력이 P 플러스 파이일 때의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그렇죠? 얘는 순수하지 않아. 그렇죠? B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지가 없어. 별이 없고 A가 용액에 있을 때 압력이 요런 상태에서의 케미칼 포텐셜.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몰 프랙션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와 이거가 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이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고 합시다. 이 녀석이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는 말은 뭐야? 용액에 있는 솔벤트 A가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면 요 식을 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용액에 있는 A의 케미칼 포텐셜은 고압력에 있는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LN XA. 이거.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의 우변과 요 좌변이 같아야 되는 거야, 또. 그죠? 얘하고 이제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을 좀 더 전개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얘는 의미가 순수한 A가 압력이 P에 있는 게 아니고 압력이 P 더하기 파이에 있을 때의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P일 때의 케미칼 포텐셜보다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케미칼 포텐셜이 커졌겠지. 케미칼 포텐셜이 커진 정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그죠? 케미칼 포텐셜, 라운드 케미칼 포텐셜은 라운드 P, T, 이거는 몰라 볼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적분한 거예요, 지금. 이 값보다 커졌을 거다. 이 커진 양은 압력이 P로부터 P 플러스 파이까지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거는 요 코이피션트 릴레이션에 나온 몰라 볼륨을 이 압력 범위 내에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적분한 이거만큼 케미칼 포텐셜이 이 값으로부터 이만큼 커졌을 거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제 다 됐어. 요 텀은 이제 그대로 갖다 쓴 거고. 그러면 이 좌변과 이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지워질 거예요. 지워지고 요거 적분하면 Vm이 압력에 따라서 크게 안 변한다 라고 가정하면 요 식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일단 요거 지워지고 요거하고 요거 지워진 거예요. 이거 두 개 지워진 게. 그 다음에 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항한 거야, 그냥. 그리고 이거 이제 적분하는데, 몰라 볼륨이 압력에 따라 뭐 별로 크게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 리퀴드니까. 그러니까 그거 무시할 거고. 그 다음에 XA는 1-XB죠. 그지? 근데 여기서 XB가 아주 작은 값이니까 1 빼기 아주 작은 값은 마이너스 작은 값으로 어프로키메이션 되는 거니까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VM을 바깥으로 빼고 적분하면 이거 빼기 이거니까 그냥 파이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럼 파이는 이렇게 표현되죠. 오스모틱 프레셔 파이는 이렇게 표현돼.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가봅시다. XB.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총괄성인 건 설명되지. 어떻게 설명돼? 총괄성인 오스모틱 프레셔는 솔루트 B의 개수에 몰 프랙션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R하고 T는 이건 상수고 이건 그 온도야, 그냥.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몰라 볼륨. 뭐의 몰라 볼륨? 솔루트? 솔벤트. 솔벤트의 몰라 볼륨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식도 뭐 이쁘긴 한데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몰 프랙션이 이게 정이죠.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 근데 B의 몰수는 A의 몰수에 비해서 뭐 무시할 만큼 작아요, 사실은. 그렇지? 물 속에 내가 소금 한 알갱이 집어넣으면 한 숟갈 넣을까? 한 숟갈 넣어도 물 분자의 개수에 비하면 이 그 소금 한 숟갈의 개수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NA 지워지고 남는 게 뭐야? V분의 MB. 이게 뭐예요? 몰라 컨센트레이션이지. 몰라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 오스모틱 프레셔 파이는 몰농도 RT예요, 그냥. 몰농도 RT. 총괄성인 삼투압은 솔루트의 농도, 개수에만 의존해. 그렇죠? 몰농도, 개수에만 의존해요. 그리고 요 식을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갖고
이항을 해갖고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하기는 좋을 거야. 이 식이 사실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처럼 생겼어요. PV는 nRT 그것처럼. 파이 V는 nRT잖아. 물론 여기서 n은 솔루트의 몰수. 그렇죠? 뭐 이 식을 기억을 하든 이 식을 기억을 하든 하세요. 이게 삼투압에 관한 반토프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반토프 이퀘이션. 자, 마지막으로 이게 총괄성인 건 명확하지. 개수에만 의존해. 종류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삼투압을 어디다, 이 삼투 현상을 어디다 응용하냐 하면 투석. 뭐 신장에 문제 있으면 뭐 투석하고 하죠. 뭐 그때 셀 멤브레인이 반투막이기 때문에 투석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는 그 거대 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할 때 써요. 분자량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량을 측정하려면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개수를 알고 무게를 알면 분자량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대 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게 이게 또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삼투압을 측정하면 몰 농도를 알게 되죠. 근데 내가 이 샘플을 준비할 때 넣어준 무게는 알아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몰 농도를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알게 되면 분자량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 오스모메트리라고 불러요. 그 삼투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거대 분자, 뭐 고분자 같은 그런 거대 분자에서 쓰는데 이 식이 좀 아쉬워. 이 식이 왜 아쉽냐 하면 촬영 중에 이게 이 식이 왜 아쉽냐 하면 아쉬운데 왜 아쉽냐 하면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솔벤트 A가 뭐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이 식을 썼잖아. 이게 뭐야? 라우레 법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솔벤트 A가 라우레 법칙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분자가 거대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솔루트가 커지게 되면 등치가 이 솔벤트도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잘 안 맞아지겠지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도 왜 비리얼 이퀘이션 만들었었지? 그죠? 비리얼 텀 집어넣어 갖고 했던 것처럼 반토프 이퀘이션들도 여기 세컨드 텀, 서드 텀 이렇게 집어넣어요. 하이 오더 텀을 넣어가지고 이거 대신에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 돼. 고분자의 분자량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오스모메트리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